의외로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빼고는 수술을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치료가 있는데, 이게 주사 치료라서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핵심은 주사 바늘을 손상된 힘줄에 한 땀 한 땀 잘 넣을 수 있느냐인데, 손상된 힘줄은 대부분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잘 하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회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입니다. 원장님, 근데 보통 우리가 어깨 질환하면 회전근개 질환이랑 오십견이 많던데 둘이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손가락 관절이 이렇게 끝까지 펴지고 끝까지 구부러지면 제한이 없는 거죠. 근데 구부러지다가 여기서 멈춰서 안 가고 더 눌러도 잘 안 가는 경우, 반대로 펴질 때도 끝까지 안 펴지고 덜 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는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 주변의 조직이 굳어져서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회전근개 질환은 굳는 게 아니라 어깨 힘줄이 손상이 있는 거죠. 염증이 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힘줄이 아프니까 힘을 쓸 때 아플 수 있긴 하지만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이 없어요. 오십견이라는 질환은 물론 초기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 질환이 점점 진행하게 되면은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아주 도드라지면서 진단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놓치기가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 질환이 많이 진행되면은 위에 있는 뭐 물건을 잡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다가 하고 아파서 못 올리는데, 이거를 반대손으로 올려도 안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뒤로 쭉 뻗는데 아파서 더 뻗으려고 해도 가지를 못해요. 이게 오십견의 특징이고, 회전근개 질환인 분들은 뭐 들다가 아프면 반대손으로 들어 올리면 올라가집니다. 이게 여기서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의 차이가 가장 커요. 그러면 회전근개 질환은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인가요? 일단 회전근개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이는 큰 4개의 근육 힘줄 집단이에요. 4개가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 어깨를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기다랗게 뻗은 가운데 있는 어깨 팔뼈예요. 그 윗팔뼈 동그란 부분이 상완골두입니다. 근데 이 상완골두 위에 보면은 이렇게 하얀 힘줄이 붙어 있죠. 이 하얀 힘줄이 바로 극상근 힘줄이에요. 그리고 그거 이어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극상근, 바로 근육이죠. 이 근육이 다시 힘줄을 바뀌어서 뼈에 붙는 겁니다. 힘줄이 뼈에 붙어 있으니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이 힘줄이 확 당겨지면서 뼈가 움직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팔이 움직이거나 다리가 움직일 때 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팔을 올리게 되면 이 힘줄이 오른쪽으로 당겨지면서 팔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힘줄은 바로 위에 있는 견봉이라는 뼈 밑으로 지나가게 돼요. 과도한 운동을 했다든지 공 던지기를 갑자기 세게 했다든지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힘줄이 이 뼈와 뼈 사이에서 잦은 마찰이 일어나면서 염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힘줄이 또 더 붓겠죠. 더 부으면은 마찰이 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마찰 때문에 염증이 더 심해져서 그런 경우를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충돌 증후군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전근개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에 또 어깨 질환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으세요. 실제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역시 아닙니다. 우선 회전근개 질환을 좀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회전근개 질환이 처음 생길 때 염증만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충돌 증후군이죠. 두 번째로 충돌 증후군을 지나서 염증이 너무 심해지고 아니면은 격한 운동을 통해서 힘줄이 확 당겨지거나 했을 때 힘줄이 어느 정도 툭 찢어지겠죠. 이거를 회전근개 부분 파열, 몽창 딱 찢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완전 파열이라고 하죠. 크게는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케이스는 사실은 완전 파열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완전 파열도 수술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교수님들이 수술을 권장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찢어진 경우에, 찢어져서 많이 벌어진 경우에는 이걸 당겨 와서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하겠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증상의 정도에 따라 좀 치료법이 다른가요? 다르죠. 우선은 이제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충돌 증후군,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어쨌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어깨 주사를 한 심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
아주 심한 경우에도 뭐 두세 번 정도면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질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인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 적당한 염증 치료, 뭐 필요하면 주사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적절한 휴식, 스트레칭 이 정도로만 관리하셔도 충분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만큼 당연히 중요한 게 재발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재발을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원인을 악화시키는 운동이나 동작들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서 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쉬어 주셔야 됩니다. 또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를 가볍게 하신 분들은 잘 안 오세요. 무게를 많이 친다고 하죠. 힘껏 하시다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팔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마찰, 이 공간이 더 좁아지면서 더 긁게 돼 있어요. 그 힘줄을. 그러면서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가 뭐 무게는 적당하다면 내가 자세가 틀릴 수 있으니까 꼭 트레이너 분들한테 자세 교정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도 웨이트 한때 되게 열심히 하셨던 1년 내리 했다니까요. PT를. 회전근개 파열, 그 중에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분 파열이죠.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그 치료 목적에 따라 치료 방법이 좀 갈래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일단 당장 안 아프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더라도 힘줄을 어느 정도 재생시키면서 치료를 할 것이냐예요. 일단 안 아프게 하는 거는 진통 소염제를 세게 쓴다든지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어깨에 힘줄에 주사를 한다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찢어진 것들이 다시 붙을 일은 사실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치료 단계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치료 중에 하나가 프롤로 재생치료예요. 찢어진 힘줄 인대에다가 직접 바늘을 찔러서 약물을 주입을 해가면서, 물론 이제 정기적인 기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찔끔씩 결합 조직들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힘줄은 끝부분은 항상 뼈에 붙어 있어요. 바늘이 반드시 이 부분까지 도달해서 꾹 찔러 넣어서 뼈에 닿는 것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바늘 끝이 뼈에 닿는지를 꼭 확인하는 것이 프롤로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롤로 치료라고 해도 그 치료의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그래서 반드시 꼭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어도 의사의 경력이나 치료 경험이 많은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회전근개 질환 3가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회전근개 질환이라고 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그 중에서도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프롤로 치료의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의 많은 경험과 많은 치료 횟수, 이런 것들이 무척이나 중요하니까 꼭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통증 잡는 안선생 안광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